지금 어제 그 유일한 행적을 알 수 있는 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뭐 한동훈 대표 다 만나는 자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폭주가 심하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다. 경고성이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제도 사실 대통령 혼자만 얘기하고 다들 이렇게 경청하는 분위기였다는 얘기가 전원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로 난입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저러한 생각과 판단을 가진 분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자리에 있는지 저도 솔직히 1%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중진 의원들과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본인이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에 간 중진들도 별로 말을 못하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공개적으로는 대통령 탈당하세요라고 지금 한 3차례 4차례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말을 듣고 와서 이제 중진 의원들과 당대표 이런 분들이 좀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수습책을 좀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대통령의 인식과 판단이 저렇게 되면 이거는 도저히 이제 어떤 해결, 사태 수습이 불가하다. 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당대표가 다시 대통령 탈당하세요. 탄핵은 우리가 좀 막아보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를 뭐 비유를 하자면요. 이게 황당한 얘기인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 테고, 그러니까 윗집에 층간 소음이 심해가지고 아파트에 내가 불을 질렀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말싸움 할 수 있잖아요. 뭐 윗집에서 층간 소음이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거. 야당에 뭐 문제가 뭐 있기도 하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절차적으로 해결하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야당이 힘을 갖게 된 거, 그래서 범야권이 192석을 갖게 된 거는 윤석열 때문 아닌가요, 이거는? 다 국민의힘에서도 한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총선에 이렇게 정무적 판단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4월 1일 날 담아 나와서 하고 대파 들고 다니고 이종섭 보내고 막 그러면서 김건희 뭐 이거저거 다 눈 감아주고 그러면서 본인이 다 말아먹은 다음에 이제 와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불 지르면 됩니까? 층간소음 있다고. 그러니까 뭐 딱히 이 의미 있는 얘기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 이분의 멘탈이나 상황은요, 저희가 너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지하게 지금 받아들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사실은 걱정을 하는 거지. 뭐 저는 뭐 곧 탄핵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 오늘 양상욱 칼럼에서도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이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참 거기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막 말씀드리고 싶지만 방송에서는 하기가 좀 힘들어서 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다. 그런 사례들을 쭉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보셨으면 좋겠고,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의 정상적인 판단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또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느닷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신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게 가장 지금 큰 걱정인 것 같아요. 지금 이 현실 인식이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네. 그리고 지금 중앙일보 보도 따르면 뭐 여권 고위 관계자들이 평소에도 확 계엄해버릴까 이런 말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황을 경고성이라는 발언을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대통령의 지금 심리 상태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을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냥 비상계엄을 하나의 인사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국내적인 파장들, 오늘도 막 오면서 소상공인분들 몇 분이 연락와가지고 장사 안 돼가지고 정말 연말에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정말 죽고 싶다 그런 표현까지만 하시더라고요. 그런 서민의 삶에 그 비상계엄 선포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태국에서는 한국 돈 환전 안 해준다라고 하잖아요. 국가의 위험도 신용도가 얼마나
위험도가 높아지고 신용도가 낮아지는지 그런 거 고려 없이 야당에게 경고하려고 이게 대통령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뱉어야 될 워딩인가. 김준일 평론가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으로서 참 자격이 없고 저 자리에 한시라도 계시면은 더 불안할 것 같아서 저는 빨리 대통령으로서의 공적 권한을 좀 제한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천하람 의원이 원내대표가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미치광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진짜 그 방송에 나오시는 의원들이나 아니면 뭐 본인의 SNS에 쓰시는 분들이 표현이 굉장히 이런 표현이 많이 들어가요. 박지원 의원은 미친 거 아니냐는 얘기를 계속 예,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이제 미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뭐 길게 살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사회가 뭐 기질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이념적인 요인이 이게 중첩됐다라고 봐요. 뭐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이념적인 요인이 있다? 예, 그러니까 기질적인 건 뭐냐면은 원래 그랬어요. 제가 얘기하지만 검사 시절에 얘기 제가 에피소드 막 들으셨잖아요. 원래 자기랑 뜻이 안 맞는 인간들은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다라는 거.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게 검사는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라는 거나 외골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인데 정치에 안 맞는 인간이다. 사람이었다라는 얘기가 검사들한테도 계속 나왔던 거고 이념적인 건 뭐냐면은 반국가 세력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게 장난인 줄 알았더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념이 없었던 사람이 이 사람은 그냥 검사만 했던 건데 본인이 이제 박근혜 잡아 넣은 다음에 이쪽에 보수 쪽에 용병으로 와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본인의 순수성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 공백을 구구 유튜버의 주장인데 구구 유튜버들이 뭐 얘기하냐면은 계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맨날 유튜브에서 떠들어요. 농담이 아니라 맨날 떠듭니다. 뭐 이게 구국의 결단이란 말이 또 나왔어요. 윤석열이 뭐냐면 계엄을 철회하면서 이제 국회가 요청했잖아요. 네. 그거 받아들이면서 구국의 결단으로 계엄을 뭐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뭐 국회가 요청하니 철회하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시간 한참 걸렸잖아요. 이것도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녹화하고 미국하고 이게 얘기가 돼가지고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구국의 결단은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키면 5.16 일으키면서 쓴 거예요. 구국의 결단이란 표현을. 이게 그러니까 맨날 구구 유튜버 보고 구구 유튜브 초청해가지고 맨날 하고 있고 이런 이념적 상황이 우리가 지켜본 게 그게 위험하다 계속 저도 경고를 했지만 결국 이게 터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환경적인 요인이 주변 정치적 환경을 얘기하는 건데 남은 거는 지금 오른말 하는 사람들 다 떠나고 다 침묵하고 남은 거는 오른팔에 이제 김용현 왼팔에 이상민 추간파들밖에 안 남은 건데 이 사람들은 김용현 오늘 기사 보니까 한 번도 대통령한테 노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맞습니다. 예, 각하 맞습니다. 이거예요. 차지철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런 개헌까지 나오는 겁니다. 너무 위험하다. 제가 유일하게 안도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한테 작전권이 전작권이 미국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뒤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전쟁 함부로 못 일으킵니다. 미국이 지금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바로 얘기하면 미국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고 직접적인 경고가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 한국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른바 미국도 소위 빡쳤다. 이런 느낌이 드는 워딩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든 정부 보십시오. 그동안 얘기를 했던 게 민주주의를 계속 얘기를 하고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적대 세력들을 우리가 국제 분쟁도 다 개입을 해가지고 전체주의 세력들을 한 거고 윤석열도 입만 벌리면 자유를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서도 국회 가가지고 35번 자유 얘기하고 자유동맹이었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를 만약에 지지하거나 이거를 가만히 두면은 그동안 바이든 정부가 미국 민주당 정부가 했던 게 다 공연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래서 전쟁 얘기까지 하지만 만약에 윤석열이 혼자 이거를 판단할 수 있으면은 진짜 전쟁 날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이 이미 강력하게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가겠다 거기까지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럼 미국이. 예. 방금 전 들어온 속보 알려드리면 국가수사본부장이 김용현 전 장관 긴급 출국 금지 지시했다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거의 100% 동의해요. 그 단어 선택이 조금 과한 부분도 있지만 저도 김준호 대표님 생각과 판단에 동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민주당은 7일 저녁 7시에 표결할 방침이에요. 탄핵소추안. 국민의힘이 뭐 비상의원총회 갖고 결론을 내렸는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총의를 모아서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라고 했는데 한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세요?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탄핵에 나는 찬성해 이런 것처럼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대단히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잖아요. 탄핵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탄핵에 반대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은 한동훈 대표가 본인을 따르는 의원들에게 자유투표하시라. 추경호 대표는 당론으로 부결, 반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유투표하시라. 그런 지침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상황일 것 같아요. 본인을 체포하려고 한 그런 상황들 그리고 국회에 있지 않고 당사에 있던 의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했던 그 험한 말들 그런 것들을 다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그거는 윤핵관들과 당의 대다수의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당대표로 인정 안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은 우리는 왜 당신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윤석열 탄핵하는데 당신 더 앞장서야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요 정도의 표현이 가장 한동훈 대표로서는 강한 표현으로 본인이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비판하는 입장이거든요. 아니 앞장서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지도자로서 딱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우뚝 설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이렇게 미적거려 주저주저해. 정치인으로서 자격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과 비판을 많이를 하고 있는데 당내에 좀 사정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쓴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애매모호한 표현인가요? 저는 사실 뭐 이거 반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님 의견하고 전 좀 다른데 그러면은 이거는 당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당론이라면 지금 그 탄핵 부결이 탄핵 반대가 지금 당론이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당론 아니다라고 자유투표해라라고 명시적으로 해야지 이게 좀 가능한 건데 뭐 이를테면 탄핵에 찬성해라까지는 못하는 거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당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저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동훈 대표도 본인한테 얼마나 유리하게 지금 이용을 하려는 건지 지금 간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간동훈이라고 뭐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탄핵되면은 그 국민의힘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민주당한테 정권 넘겨주는 꼴이다. 그리고 탄핵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고초를 겪었냐. 다 와야 된다. 보수 진영 경험 안 해봤냐. 이런 얘기를 본인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황당한 게 반헌법적이라면서요. 계엄이. 그런데 반헌법을 그러면 헌법을 위반한 사람을 대통령에 두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대요? 탈당하면은 그러면 그 반헌법이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하야를 하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든지 그러면 지금 하야하라고 한 사람은 안철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이 상황을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당 게시판 논란도 다 사라졌어요 지금. 그리고 추경호도 찍소리도 못합니다. 지금 추경호는 윤리위에 민주당에서 윤리위에 제소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왜 5번 옮겨가지고 투표 못하겠는지 이렇게 해서 추경호도 지금 힘을 잃고 뭐 그러니까 당을 완전히 본인 당으로 지금 만들고 대선 시점도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최대한 윤석열 정부의 생명줄을 이어가다가 유리한 시점에 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게 맞나요 지금?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뭐 지금 경제 얘기 여기서 다 할 건 아니지만 날리고 진짜 제가 황당한 게 뭐냐면은 12월 3일에 밤에 계엄 선포했잖아요. 12월 3일 오전에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왔었어요. 그래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런 거 오전에 하고요. 그 대통령이 한국에 있었어요. 근데 밤에 계엄 선포를 해버립니다. 지금 미친 거 아닌가요, 진짜? 다른 나라 대통령이 와 있는데 지금 일본 총리도 지금 방한 지금 다 미룬다 그러고 스웨덴 총리는 이미 미뤘고 지금 아까 태국에서는 한국도 환전도 안 돼요 지금 무정부 상태예요 지금. 다 전원 다 사표 국무위원 다 사표 내고 대통령 비서실 뭐 수석 다 냈잖아요. 한동훈이 지금 이런 거 간볼 때가 아니에요. 최소한 당론 아니다라고 정도까지 하면은 제가 보수 진영 내에 입지가 있으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이거는 완전 간동훈이다. 제가 뭐 한동훈 대표를 옹호할 생각은 없는데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워낙 한동훈 대표를 왕따를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최고위원 끝나고 당론을 정하는 의원총회를 할 때 나도 좀 부르고 그리고 내 의견도 좀 듣고 좀 나한테 통보도 해주고 그런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왕따 당대표, 허약한 당대표로서의 위상도 우리가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사실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가장 먼저 계엄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 그 CBS 라디오에서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 100%로 본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2차 그러니까 계엄 선포 가능성. 이런 거죠.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높아졌고 한시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각종 집회에 시위에 많이 나올 것이다. 대통령실을 많은 시민과 군중들이 둘러싸고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모습이 나타난다. 그것이 경찰력으로 통제가 안 되고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런 판단이 들면 이거는 진짜 뭐 큰 비상사태다라고 생각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선포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시나리오 같은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처음에 그 계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저도 비판 많이 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민석 최고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분이 이렇게 마쳤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말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비판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경거망동하지 말라라는 경고용 같아요. 경고용 같고요. 저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쪽 100% 배제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계엄에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경비 계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있는데 그 전에는요 사실은 경비 계엄을 먼저 발동을 한 다음에요. 예전에 계엄 대체로 보면 그 다음에 비상 계엄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비 계엄만 가도 이거는 굉장히 위중한 건데 경비 계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찰이 도저히 치안이 안 될 때 군까지 나서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경비 계엄이 간 다음에 비상 계엄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막 100만 명 막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경비 계엄을 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 윤통이. 그런 거는 저는 생각은 있는데 일단은 저런 식으로 국회 막 난입하고 막 그러니까 경찰도 막 경찰이 막 국회의원 막아서 이거는 저는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이제 안 따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처벌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다 내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들은 이제는 군 지휘관들이나 이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은데 경비계엄 가능성은 저는 뭐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끌어내려야죠.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이게 무정부 상태로 제가 뭐 옛날에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로 공무원 아무도 안 움직이는데 진짜 무정부 상태예요. 제가 보기엔 지금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두려워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내릴지 그러한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좀 대통령 직무 정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좀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말 한마디, 결정이 얼마나 나라를 위태롭게, 국민을 위험스럽게 만드는지 이번 기회에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여론조사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일 전국 18세 이상 503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가 73.6 반대가 24였거든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20대가 제일 높아요. 탄핵에 찬성한다가 86.8%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계엄이 실패했던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군인들 경찰들 거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20대가 많죠. 아니면 3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은 안 움직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이 꼴이고 지금 탄핵해야 된다라는 게 압도적인데 그러니까 이 특유의 자유주의적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날 때부터 우리 눈떠보니 선진국 그러니까 날 때부터 민주주의적 질서에 대해서 당연한 걸로 체감하고 있는데 계엄이란 거는 교과서에서만 못한 거에 막 나오는 거 이런 거잖아요. 지금 20대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거는 큰일 나겠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뭐 그런 유의 것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로 나선 시민들 또 국회 안에서 보좌관이
보좌진들이 소화기 들고 강렬하게 저항을 해서 지금 지켜낸 거잖아요. 사실 그럼요. 이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를 맞습니다. 다들 느끼고 있는 거고 네. 골드님이 국민들은 먹고 살려고 새벽부터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너무 답답하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고 이제 근데 저는 사실 답답한 게 국민의힘 의총에서 친윤계 의원이 이런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랑 대화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이 고독해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고독할 때 지도부는 뭐 했고 우리가 말벌이라도 해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의총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제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사님은 우울하시고 대통령은 고독하시고 참 부부가 좀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게 김건희 여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계엄해가지고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뭐 이렇게 인용을 하면은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찌라시처럼 도는데 김건희 여사가 매우 좀 충격을 많이 받고 조금 뭐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그거는 이제 확인이 안 된 얘기니까 뭐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정무 감각이 있다면서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계엄을 하라고 내비뒀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미친 짓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미친 짓이잖아요. 본인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 비극은 예고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우리 국힘에서는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진짜. 어떻게 뭐 20년 집권을 못한다 대통령 탄핵하 그러니까 탄핵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탄핵 안 하면은 버티면은 그러면 집권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진짜. 성지영 앵커님하고 김준일 그 대표님 이제 기자기도 하시잖아요. 기자였기도 하고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정말 친윤 의원들이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한번 취재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것이 알려지면 경악스러운 말들도 많이 나왔었다. 그래서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7일 날 그러면 이탈표가 나올까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냐하면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대단히 의원들도 충격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냥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고 방어하고 탄핵 반대를 하면 그냥 국민들이 시간을 끌어서 시간을 갖고 우리가 상황 정리하면 국민들이 우리를 다시 선택을 해주고 인정해줄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일반 국민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떤 아프리카나 남미의 군사 정권에서나 벌어질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거에 분노하지 않고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그냥 탄핵되면 안 돼. 왜? 탄핵돼가지고 조기 대선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좀 국민의 민심을 잘못 읽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국민의 선택으로 결정이 되는 문제잖아요.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정말 나라와 국민을 대단히 위험스럽게 만든 윤석열 대통령의 저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방어하고 옹호하면은 앞으로 정말 영원히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다. 2016년 박근혜 탄핵 때 그래도 국민의힘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양식 있는 분들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니까 그래도 대안으로 다시 한번 보수파에게 기회를 준 거지. 그때 만약에 똘똘 뭉쳐가지고 박근혜 탄핵 안 돼요 라고 했으면 아마 국민들에게 완전 지우개로 지워짐을 당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좀 현명하게 판단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는 이 보수를 이용해 먹기만 했어요. 제가 만난 그 이제 보수 진영 인사가 진짜 한탄을 하면서 너무 이기적이다 윤석열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기적일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진영과 이 보수 진영과 이 정당에 대해서는 진짜 애정이 1도 없나 보다. 본인 방탄, 와이프 방탄, 뭐 본인 뭐 술 먹는 거, 골프 치는 거 이런 것만 신경 쓰지. 어떻게 이렇게 이 시점에 계엄을 하면은 아주 솔직하게 그냥
이재명 살아나지 않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계엄을 하든지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냥 그게 뭐 한탕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그런 거는 다 끝났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다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말로 나라가 위험한 상태예요. 정말로 위험한 상태고 저는 저한테 만약에 돈을 걸라면은 부결에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에 이탈표가 4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진짜 실질적으로는 2표예요. 왜 그러냐면은 찬성을 기준으로 카운트를 해야 돼요. 국힘에서 몇 명이 무효표나 기권표를 던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94표 나왔거든요. 찬성. 그러니까 네. 2표만 더 돼. 찬성을 한 게 2표 더해요. 그래서 더 이번에 저는 무효표, 기권표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에 2표 나왔거든요. 그게 꽤 많이 나올 것 같고 저는 진짜 간당간당 제가 예상하는 거는 한 197 안팎 정도 찬성 나올 것 같은데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조금 약간 좀 쉽지 않아 보여요. 네. 내일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들도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통령 지지율과 이 탄핵안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 그것을 보고 아마 많은 영향을 받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본인들을 지지하는 보수우파 지지자들에게서도 많은 문자와 직접적인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보수파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그냥 이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윤석열 탄핵당해서 조기 대선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야. 그 꼴을 어떻게 봐. 이런 걱정인 거지. 윤석열 대통령의 한 행위를 옹호하고 방어하고 잘했다라고 박수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론의 압박도 국민의힘의 표심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이제 국민들의 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